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낮에 초수생 선생님 대상 설명회를 했고요. 이제 지금은 N수생 선생님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들께서 초수생 설명회든 N수생 설명회든 간에 설명회 내용은 사실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초수생이든 N수생이든 간에 시험은 똑같은 걸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 시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초수생 선생님 설명회에서도 이미 심도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초수생 낮에 설명회를 했는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이 왜 떨어졌는지 막 얘기하니까 눈물 흘리는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 타임은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들이 일단 1년 동안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도 성적은 안 오르고 더 떨어지고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붙거나 최소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래도 어느 일정 수준의 점수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멘붕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마다 상황은 다 다른데 애기 떼어놓고 그쵸 막 다 공부하시고 뭐 그런 분들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안 하신 선생님들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할 거 못하고 진짜 뭐 피땀 흘려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자, 그래서 노량진 수험가를 믿고 1년을 보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 줌에 오셔갖고도 눈물 흘리고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뵈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임용 공부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본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서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니 너는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떨어져. 이러면서 제가 걔네들 일일이 가르쳐가지고 합격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얘가 공부 방법이 틀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험가에 나와보니까 훨씬 더 자세히 알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수험가에 나오기 전에 이제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굉장히 화나고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저도 눈물 흘리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두꺼운 책을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나온다는 문제는 나오고 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도 얇고 기본서를 제가 이걸 갖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제가 기본서 막 보여드리면서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기본서, 개론서도 얇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책도 두껍지 않습니다. 암기장 책은 정말 얇아요. 불과 한 19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서를 얇은 기본서로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외우시고 그리고는 수많은 문제를 푸는 게 관건입니다. 합격의 관건이에요. 한 5천 문제 이상을 풀어도 정말 시험장에 갔을 때 5천 문제를 다 상기해 내는 것도 과업이고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그 많은 시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공부를 할 수 있지 막 시간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짜놓은 이 커리큘럼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놓은 거예요. 정말 저도 똑같이 선생님들하고 피땀 흘리면서 저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짜놓은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런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요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제자들의 아픔과 그런 눈물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마음먹고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공급해드리는 제 뒤에 있는 다른 교수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믿고 제가 드리는 문제를 공부하시는 것이 정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선 유아명에서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적중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저는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극상위권 교수 출신이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저는 길이 보여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효율적으로 했고 길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 유아임용에서 길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무슨 뭐 보인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왜 길이 보이고 왜 나오는 문제 안 나오는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냐 하면, 저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위원 진이었잖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운더리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고 무엇은 나오고 무엇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방향은 항상 이제까지 적중해 왔고, 그 이유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께 제가 드리는, 철저하게 대비시켜 드리는 이런 정확하게 적중하는 내용으로 공부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지름길로 가시는 합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출발부터가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두꺼운 책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그 책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자,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다 이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해를 안 하고 시험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해를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제는 혼자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두꺼운 책 보고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문제가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지 마시고, 저는 길을 몰라서 선생님들께서 방황하셨다면 이제는 제가 언제나 곁에서 구체적인 공부 계획까지 함께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다 하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곁에서 구체적인 공부 계획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까지 선생님들께서 줌, 카카오톡,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다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하나하나 상담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1, 2차를 원스톱으로 저한테 배워서 바로 합격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개인지도 했던 그런 영상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석 때 개인지도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 11시, 12시 막 이렇게 돼서 지금 완강 끝난 시간이, 보시면은 완강 끝난 시간이 지금 오전 3시 53분.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만에, 4시간도 안 돼서요. 4시간 정도 만에 1회독이, 개강론 1회독이 그냥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선생님들, 개강론 1회독 4시간, 이게 실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4시간 1회독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암기장 가지고 수업하는 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생님은 합격하셨어요. 이 선생님은 요번에 1차 합격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추석 때 이제 일병의 유감함이었어요. 추석 때 이제 그 시댁에도 가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아기도 챙겨야 되고 공부 못 하잖아요. 근데 일병의 유감함들의 경우에는 추석 때
육아도 육아지만 일병행 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때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치고 추석 때 막 12시간씩 막 공부하셨어요. 12시간씩 막 땡기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의 당락은 시험 당일날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결정적인 찬스가 있어요.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험 직전인 추석 요때예요. 추석 때부터 당락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이때 이 선생님이 일병행 육아맘인데 하루 종일 시댁 가서 일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제 벌써 그런 막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사기가 다운되잖아요. 그 과정에 저랑 계속 연락하시면서 이분 새벽 3시 50분에 너무 기뻐서 저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암기장하고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4시간 만에 1회독을 한 거예요. 4시간 만에 1회독, 와, 이게 진짜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좋아서 카톡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추석 때 저는 계속 줌 앞에 있었어요. 선생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계속 줌 앞에 있었고, 그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뭐 추석 때 이렇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합격하셨죠. 네, 합격하셨습니다. 이분도 보시고요. 아동 관찰과 행동 연구 이런. 네,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아니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은 기억 안 나는 시기에 우식 밑바닥에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을 지배한다. 오히려 커서 상처받는 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데 아기 때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녀 양육 방식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준 거예요. 다음 개념. 요거 잘 썼네요. 선생님이 I, me, 뭐 이거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경계선보다 1, 2점 조금 잘하거나 아무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같고 당락이 갈리는 그런 점수대에 있어요. 선생님이. 암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실수만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잘 쓰신 이제 수업 뭐 사례 만드는 거는 너무 잘 쓰시니까 하셨고 AR 좀 활용해 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네. 아,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너무 좋아하죠? 네. 그렇구나. 그래요. 나중에 2차 수업 실현할 때도 이런 문제도 제가 좀 다룰 예정이니까 그래도 선생님 보니까 유치원 되게 좋은 데인지 수업 사례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2차에 다 넣어봐야죠. 여기. 네. 우리는 이제 1차랑 2차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2차도 잘해요. 선생님, 가능하면 목요일 학습 공동체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시면은 그런 게 방지가 될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쌤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업앤다운만 없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상 역시 추석 연휴 때 이제 저하고 개인지도 날을 일부러 잡았던 선생님인데 이분도 이번에 1차 합격하셨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다 올해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1차에 이제 얼마 전에 합격하신 그런 선생님들 사례인데요. 이 선생님, 물론 이분들 외에도 막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저랑 얘기했던 대로 컷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더 애정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저하고 처음부터 막 잘하다가 엄청 잘한 분도 소중하지만 이분은 원래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연습 삼아 보는 거지 붙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저는 그냥 본 게임이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조금 공부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잡고 있고 제 계획은 내년이에요. 분명히 저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한 5월 뭐 이때쯤 되면은 선생님들은 특히 집중적으로 전화를 많이 해요. 물론 1월부터 전화합니다. 저는 1대1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끝까지 전화해요. 저는. 그래서 통화도 하고 지도도 해드리고 줌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하고 통화가 된 건 한 5월 말 그때쯤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공부를 이제 안 하려고 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뭐 초수인지 N수인지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험지를 이제 저한테 개인지도 반이었기 때문에 시험지에다 답을 써갖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채점을 해보니까 뭐 답이 그냥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지도 날짜를 잡으려고 이분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만나서 개인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아니 이분이 N수생이고 그리고 이전에 시험 봤을 때 컷 마이너스 한 3에서 5점만 이 정도로 좀 잘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답안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이 답안지 상으로는 선생님이 N수생이라는 느낌을 나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 갖고 오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 일병행이라 굉장히 바빴어요. 유치원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바쁘셨는데 그럼 일주일은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답안지를 다시 써서 보냈는데 다시 보니까 지난번 답안지랑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늘었는데 그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셔도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나름대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제가 공부 계획을 짜드렸어요. 선생님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좀 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컷 플러스 2점 정도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요.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저하고 2차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제 길을 잃었다가 저 때문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유아이면 그만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5수, 6수 이렇게 노량진 떠돌면서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오늘 요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 합격 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컷으로 붙은 선생님들 것도 실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를 만나서 노량진을 떠돌다가 합격하신 선생님들, 컷으로라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뒤집기 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 너무 소중하고요. 물론 수석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소중하지만 저는 정말 포기하려고 하다가 저를 만나서 합격하신 그 한 분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도 요번에 이제 최종 합격하시게 되면은 꼭 자세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제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선생님들한테 적중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올해 시험에 적중했던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 시험에서는 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노량진 전체에서 방향을 달리 제시하고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헛고생을 시키고 있을 때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적중 내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의 방향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올해 1월, 아니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의 관건은 이제 합격의 관건은 서답형 문제이다. 이게 유튜브에 아예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의 관건은 서답형 문제입니다. 자, 서답형 문제를 우리는 5,000문제 이상 풀어요. 그래서 이 5,000문제 안에서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이거를 이제 거의 족보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의 관건은 서답형 문제라 했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완전히 서답형 문제로 쫙 깔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답형 문제를 이렇게 강조한 곳은 이지선 저밖에 없어요. 정말 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답형, 암기, 옛날 기출 이걸 풀로 공부하라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하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커리큘럼 안에 아예 누리과정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에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과목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을 다 설명하고 해설하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철저하게 다 풀어드렸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방향, 이 방향만 맞아도 당락이 갈립니다. 1, 2차를 불문하고 이 방향만 맞아도 당락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부터 교육과정 A, B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적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적중한 내용들을 이 밑에 쭉 지금 붙여놨는데 한 31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직 덜 붙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과정만 5,000문제를 넘게 풀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뭐 수강생 선생님들이 찾아주신 문제도 되게 많아요. 막 저한테 적중했어요 이러고 막 보내주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한 문제 한 문제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저희 책이 얇잖아요. 암기장. 1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기 적중 내용도 나와 있지만 자, 선생님들 두꺼운 책이라고 두꺼운 책을 공부하면은 빈틈없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이사이로 다 빠져요. 자, 선생님들 교보문고 가보시면 서가 몇 개가 유아교육 책이에요. 그거 다 공부하면은 그럼 맞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없는 거 많아요. 그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우리 시험 문제 그게 다 커버하나? 아니 그러면은 교보문고 서가를 다 외우고 가실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엄청 두꺼운 책을 주는 것은요, 저자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내용을 알면 책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꺼운 책을 볼 것 같으면 그냥 나 혼자 공부하지 뭐하러 학원을 갑니까? 학원 강사가 해야 되는 일은 많은 내용을 줄여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추려가지고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두꺼운 책을 보시는 것은 정말 헛수고예요. 헛수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꺼운 책에서 문제가 다 나오면 두꺼운 책을 공부해야만 다 답을 쓸 수 있다. 이러면 두꺼운 책을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꺼운 책에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막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얇은 책에서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내용들 다 들어있었어요. 뭐 델그란트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천 페이지의 두꺼운 책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도록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그러지 마시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오히려 190여 페이지 되는 이 책에서 완전히 적중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들은 자, 이 내용들 논술부터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써놨는데 이 논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논술 문제하고 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논술 저희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좀 시간이 없어갖고 잘 많이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편성 운영, 우린 누리과정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문제입니다. 저희 문제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논술 요번에 교육과정 문제, 논술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요번 시험에. 자, 여기서도 편성 운영편에 근거해서 물적, 인적 지원한 거 써라 이런 거 나왔는데 저희 교사의 지원하고 편성 운영 이런 거 공부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이건 제가 해설해 놓은 거 논술 해설 자료이고요.
자, 이건 저희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이지선 유아일명의 모범 답안이에요. 자, 이때도 우린 직접 다 써봤습니다. 지금 뭐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 다음에 편성 운영편의 근거는 뭔지 직접 다 써봤고요. 저희 모범 답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2번 문제예요. 이거는 논술 2번 문제도 유아 놀이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문제 보시면은 저희 여기 보시면 놀이의 특성과 의미 쓰는 거 있고 이거 완전 놀이 문제였거든요. 자, 이런 문제 풀었습니다. 저희 풀었고 자, 요거는 해설이에요. 자, 실행자료집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문제화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 논술 문제에. 자, 그 논술 문제 저희 풀었던 거의 해설이고 요거는 이해자료집을 설명한 제 논술의 해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이와 의미의 특성에 대해서 놀이의 의미, 자유롭다, 주도적이다, 즐겁다. 이게 이해자료집에 다 나오는 건데 여타의 학원에서 해실이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실이는 공부하지 마라는 그런 뭐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공부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타의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해실이를 잘 안 가르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해실이는요 2019 개정놀이과정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은 국가교육과정의 바이블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그 바이블을 안 가르치는 거는 진짜 기본을 안 해준 거예요. 수학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구구단 안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가르쳐 드렸고요. 논술에서 이거 다 써봤어요. 논술에서도 써보고 아예 누리과정만 해서도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했고 이건 저희 모범 답안입니다. 자, 모범 답안 저희 써본 것이고요. 자, 교육과정 A, 뭐 저희 교육과정 A 1번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자, N수생 선생님들이면 이제 요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사의 자율성 얘기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는. 요거는 저희 자료예요. 저희 수업 자료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를 다 쓰면 도대체 몇십 페이지가 되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줄였는데도 30페이지가 넘어요. 저희가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한 번만 다뤄드린 게 아니라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번씩 다뤄드렸기 때문에 진짜 100페이지짜리 책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30페이지로 줄여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 거 이런 거는요,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올해 거인데. 자, 요거는 저희 시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수강생 선생님이 교수님 적중했어요. 이러고 잘라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기. 자, 뭐, 놀이의 특성 이런 거, 자유로움, 뭐, 고유성, 현의에 대한 거, 이런 거,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현의 나오잖아요. 이해 자료집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풀어보신 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교사의 자율성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 이거는 실행자료집을 정리해 놓은 제 수업자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뤘어요. 그쵸? 자,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장학도 엄청 많이 풀었어요. 논술에서도 풀고, 뭐 교육과정에서도 풀고, 장학에 대한 거. 보통 시험 문제에는 저희가 시험 문제로 내는 것보다 더 쉽게 나옵니다. 자, 공개모고에도 나왔던 것이고요. 자, 이거는 제 수업 자료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글씨가 희미한 거는 수강생 선생님들이 잘라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부모교육. 자, 부모교육에서 요거 이제 교류분석 이론이잖아요. 근데 교류분석 제가 스트로크도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유아교육 개론 시간에 스트로크 정말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 스트로크하고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올해 왜 스트로크 얘기를 왜 하죠? 올해 그 단서 클루 키워드가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교류분석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클루가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스트로크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개론 시간에.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교류 분석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고요, 저희. 자, 여기 뭐 교류 분석은 정말 많이 풀었고요. 관찰법, 여기서도 관찰법에 대한 요 문제 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설 자료. 평정척도법의 오류 가능성, 여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써드렸었어요.
그리고 탐색적 접근. 이게 진짜 많이 다뤘죠. 동작교수법에서 탐색적 접근법은 진짜 많이 다뤘거든요. 자, 이게 한 선생님이 쫙 잘라서 다 보내주셨어요. 너무 이제 기쁘니까 보내준 거죠. 그렇죠? 자, 동작교육, 이게 제 수업 자료들이었습니다. 안전. 이번에 왜 선생님들 안전 모르는 데서 나왔다, 막 안전 공부 안 했다. 대부분 안전을 많이 보지 마라. 그리고 안전을 왜 많이 보지 말라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안전 많이 보지 마라. 누리과정 많이 보지 마라. 그리고 뭐 신이론 많이 보지 마라. 이랬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신이론을 왜 보지 말라는 거죠? 신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59개 내용이 있잖아요. 59개 내용 안에 있는 새롭게 첨가된 거,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별로 안 다뤘지만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다루고 새롭게 첨가된 것이 신이론이잖아요. 자, 그 신이론들이 59개 내용 안에 있는 건데 왜 보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멘붕 문제, 우리를 멘붕 만드는 문제는 전부 59개 내용에 새로 첨가된 신이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9개 내용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 안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안전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59개 내용 안에 보면 신체운동 건강에 보면은 안전 한 항목 한 항목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게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공부했고요. 하임리법도 정말 열심히 다뤘어요. 논술에서도 풀고 교육과정에서도 풀고 이거는 수업 자료입니다. 재수강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 다 아세요. 자, 수업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안전 문제 저희 지진에 대한 거 이것도 열심히 봤었고요. 요건 수업 자료예요. 자, 뭐 생득주의, 언어 습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의사소통 영역에서 요거는 이제 저희 수업 자료들입니다. 좀 이렇게 글씨가 확실한 건 제가 찾은 거고요. 글씨가 흐린 건 전부 수강생 선생님들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암기장에서도 생득주의 너무 자세하게 봤었고요. 요건 암기장 내용, 이 위에는 시험 문제 해설 자료 이렇게 됩니다. 자, 상향식 언어 지도 이런 것들도 뭐 너무 많이 본 거죠. 요거는 저희 모고 해설. 자, 글 없는 그림책도 진짜 많이 봤잖아요. 글 없는 그림책은 저희 일반 모고에서도 봤고 수석 대비 개인지도반에서도 다뤘었어요. 자, 수석 대비 개인지도반 문제 풀고 해설한 내용입니다. 자, 글 없는 그림책의 선정 기준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다루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언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의 장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관한 거, 운율, 동시 이런 거. 자, 그리고 교육과정 B에서도 호프만, 시민교육 이런 거. 호프만이요, 이거 안 봤다고 막 하는데 저희는 그 얇은 암기장에 호프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암기장이 불과 19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1월부터 한 100번은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 시간에 다루고 개인적으로 보고 해서 한 100번 정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잠깐 짧은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그 선생님이 4시간 만에 암기장 한번 봤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호프만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진짜 문제로도 보고 내용으로도 보고. 요거 이제 시민교육에 관한 거 문제고요. 자, 뭐 요거 해설입니다. 해설과 문제와 해설. 자, 그리고 지리 같은 거, 지리교육 같은 거, 유아지리교육 요즘에 어떻게 나죠? 유아지리교육은 이제 경험적으로 놀이로 이렇게 지도도 그려보고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요.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저희 수업 자료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좀 선명합니다. 제가 찾은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게 훨씬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공부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지리교육의 제 수업 자료 중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한테 문제 보내주신 선생님이 자기가 시험 봤던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잘라놓은 거예요. 스캔해서. 자, 요 문제 본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요거는 2024 유아이명 교육과정 B 문제 실제 지문이에요. 여기 선생님 막 이렇게 메모까지 해놓은 거 있죠, 그쵸? 요 지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문제에 있는 거예요.
자, 거의 동일한 모양이죠. 그리고 실제로 작은 별 요 노래도 많이 다루었어요. 이 곡도 많이 다루었고, 이 그림 악보잖아요. 높이와 길이가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 악보입니다. 이 악보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저랑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 요거는 문제의 해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술 요소, 미술 재료, 찰흙의 성질, 이런 것들도 저희 그대로 다 다뤘죠. 미술 요소, 그리고 요건 찰흙의 성질. 자, 그리고 변인 통제. 변인 통제는 저희가요, 이게 너무 쉬운 거고요. 여기 지금 시험 문제 나온 변인 통제는 너무 쉬운 거고, 저희는 가설 세우는 것도 문제로 다 나왔었어요. 자, 조작 변인, 독립 변인, 이런, 종속 변인, 변인 통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가설부터 다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제까지 다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델그란트. 자, 델그란트 이거 암기장에 딱 있어요, 이대로. 암기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얇잖아요. 자, 수학 암기장 너무 얇아요. 수학 전체가 190페이지니까 수학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자, 거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델그란트도.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저하고 공부를 얇은 책으로 하고 문제를 5천 문제 풀고 여기서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설령 안 잡혀도 응용할 수 있어요. 문제를 충분히 풀기 때문에. 자, 저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치고 올해 굉장히 많이 합격하셨고요. 컷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합격을 못 하셨어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점수 받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작년보다 10점 올랐다. 많이 오르신 분은 30점 이상 올랐는데 떨어지신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그래도 떨어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가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원래 목표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올해 80점 맞고 떨어지신 선생님. 떨어졌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년에 꼭 붙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올해 목표가 왜 50점이었을까요? 혼자 들어가면 10몇 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찍고 나오면 10몇 점 나오는 거 맞잖아요. 50점도 열심히 해야 나와요. 선생님들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50점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50점도 공부 열심히 해야 나옵니다. 60점 나왔다 이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70점 넘으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80점 넘었다 이러면 내년에 꼭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진짜 많고요. 제 수강생 중에는 50점대 맞았는데 올해 30점 이상 올라가서 붙은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 점수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수생 설명회 때는 요거 적중 내역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어요. 아마 초수생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시험 안 보셨겠지? 이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N수 설명회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아임용 학원과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한테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5수는 기본인 것 같아요. 5수씩 하고 6수씩 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유아임용 준비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나도 5수하면 어떡하지? 6수하면 어떡하지? 누구는 5수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거는 5수생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5수생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하면 5수에도 합격을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그 유아임용 학원계에는요 유아교육 과정이 완전히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리고 시험 문제가 바뀐다고 몇 년 전부터 예고했는데 작년 12월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한 거 제가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어요. 자,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노량진 학원 중심의 암기 위주 시험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키워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하지 암기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안 뽑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주호 장관이. 그런데 왜 암기하라고 합니까? 자, 한참 전부터 바뀐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수험서는 그런데 10년 전 내용 그대로이면서 두꺼운 것만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응용력이 필요한데. 자,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사들한테 국가교육과정은 왜 안 가르치는 겁니까?
이거는 전쟁 나갈 사람한테 총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한 거 뭐 있습니까?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서만 봐라. 문제는 풀지 마라. 이런데 그건 너는 장수생 되라. 시험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생님들 초등학생 공부방에 가도 문제를 풀려줘요. 초등학생 애들 중간기말고사도 문제 안 풀고 시험 보면 90점, 100점 맞기는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중간기말고사도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얘 공부 잘하게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리면 전교에서 탑합니다. 엄마가 그거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문제집 여러 권 풀리면 걔는 1등해요. 자, 초등학생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초등학생 시험보다 쉽습니까? 중학생 중간고사보다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를 안 풀면 좀 어려운 문제, 응용되는 문제는 맞추기 어려워요. 머리 좋은 애들이 기본서만 공부하면 60점, 70점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90점, 100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렇게 어떤 시험도 100문제, 뭐 200문제 이렇게 풀어서는 합격을 못해요. 저희처럼 적어도 한 5000문제 이상은 풀어야 국가고시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기본서만 외워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기본서만, 그리고 기출만 풀어서는 못 붙어요. 기출은 기본이에요.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출도 별로 열심히 안 풀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기출 28년치를요, 1번부터 끝번까지 정석대로 풉니다. 2024 기출 교육과정 A 1번부터 교육과정 B 끝번까지 순서대로 풀어요. 저희는 10년치 정도는 1번부터 끝번까지 순서대로 풉니다. 철저하게 풀려드리고 해설 정말 자세합니다.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설만 한 문제당 한 페이지가 넘어요. 해설도 제가 그리고 말로 강의로 해설해 드리는 것도 이 문제는 왜 출제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낸 것인지, 도대체 뭐를 쓰라는 것인지, 답은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되고 키워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1년치 해설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설 자료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나누어 드리는 문제 해설지 이것도 수강생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죠. 저 이제 이렇게 공부해요.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해설 자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한 과목 해설 자료가 이렇게 두꺼워요. 거의 이것만 이렇게 보셔도 합격합니다, 사실. 제대로 보시면. 자, 이거는 해설지만 모아서 묶어서 이거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해설지만 모아도 이렇게 두꺼워요. 저희는 모든 자료를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출력하고 태블릿에 저장해서 보시고 모바일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시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다 오려 붙여갖고 다 단권화하는 거 전부 가능해요. 저희는 PDF 파일 한 번 다운받으세요. 2번만 다운받으세요. 횟수 정해놓고 안 그렇습니다. 아예 파일 통째로 다 드려요. 그래서 파일을 모바일로 갖고 다니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태블릿에 저장해서 태블릿 한 것만 갖고 다녀서도 좋고요. 이렇게 아예 책으로 묶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필요해요. 기본서도 PDF 다 드리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나만의 단권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웬만한 단권화는 제가 다 해드리지만 나만의 단권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자료는 다 PDF 파일로 드립니다. 문제만 묶어도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시험에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자, 문제도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이렇게 묶고, 문제보다 해설지가 훨씬 두껍습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만 외운다. 일단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보세요. 두꺼운 기본서 갖다가 한 페이지 읽는데 정직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이해가 되는 속도로 읽었을 때 며칠을 읽어야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물리적으로 그게 되는지. 왜 안 되는 짓을 시킵니까? 안 됩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갑자기 막 내가 초능력을 막 발휘해서 막 읽어집니까? 안 돼요. 저희 기본서는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제가 성심을 다해서 해설을 다 해드려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다 보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을 둘 중에 하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안 읽던지, 안 읽고 스킵하던지. 읽으려면 그거 읽는 데만 1년 넘게 걸려요. 다 읽는 사이에 앞에 거 잊어버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분량이에요. 안 되는 걸 주는 거예요.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물 기르라고 할 때 이렇게 항아리 깨서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머리로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교재를 딱 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신 거죠. 순종심 있고 너무 착하셔가지고 된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번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페이지 읽어보시고 이거 읽는데 몇 시간 걸릴지 계산해보시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 그 문제 기본서를 근데 다 봤어.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까? 본다고 답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본서만 외우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1번부터 완전 몰라. 왜 그럴까요?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본서에서 안 다뤄진 내용일 수도 있고 기본서는 봤으나 응용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울어요. 선생님들 많이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5수, 6수, 10수 하신 거예요. 선생님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뺑뺑이 돌리는 잘못된 학원 때문에 선생님의 인생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에 사표 쓰고 나온 겁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저도 제 제자하고 막 울었어요, 진짜. 그 제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니까.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지금? 자,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제시해드리는 그 연간 패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4개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총 24개 강좌를 갖고 있는데, 강의가 왜 이렇게 많아? 저거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강의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들이 혼자 할 일을 제가 다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없으면 선생님이 대신 하셔야 돼요.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해 못하고 정리 안 하고 암기 안 하고 문제 안 풀고 어떻게 합격합니까? 자,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부분들을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강의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강의만 들어? 이해가 되면은요, 밤새서 링거 꽂고 공부하세요.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렸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컷 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신 분, 그분 저한테 초반에 막 연락 왔었어요. 처음에는 저 내년에 볼래요 이러더니 이제 막 불 붙어가지고 교수님 저도 링거투원이라는 거 해봤어요 이러고 막 연락 왔었어요. 남자친구가 너 또 링거투원 하면 내가 병원 데려갈게 또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링거 꽂고 공부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 길이 보이고 막 알겠고 이러면은 거의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스탑을 좀 시켜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공부를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가끔 있으면 선생님 조금만 쉬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개 강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자, 어떻게 친절한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123회를 강의하면서 문제는 총 4026문제를 푼다고 되어 있지만 연습 문제라든지 더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뺀 거예요. 자, 더블 모의고사 이런 거 다 치고 하면 5000문제는 충분히 넘습니다. 더블 모의고사 뭐죠? 일반 모의고사는 1, 2, 3교시잖아요. 1교시 논술,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3교시 됐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는 그렇게 3교시고 뭐 이제 하프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 그거에 반대. 저희는 더블 모의고사. 일반 모의고사를 2배로 늘린 거. 요게 이제 더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모의고사가 1, 2, 3교시면 저희는 4, 5, 6교시까지 보는 거예요. 4교시 논술, 5교시 교육과정 A, 6교시 교육과정 B. 이렇게 6교시로 시험을 직강에서 실제로 보시고는 선생님들이 막 이러고 그 다음 주에 3교시 시험 보면요. 교수님 시험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교시에 기억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6교시로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더블 모의고사 있고요. 자, 이런 거 다 합하면 5000문제가 훨씬 넘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저희는 기본 요 이론반이 그러니까 연간 패키지, 기본 연간 패키지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 2단계는 주로 기본 이론, 단권화, 암기장이죠. 암기장, 아까 4시간 만에 다 봤어요. 이런 암기장 있잖아요. 이 암기장 서답식 문제로 이해하는 그런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정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안에 논술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냐 하면 초반에는 개강론을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트로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뭐 의사소통, 미술, 음악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악도 실제로 음악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피아노도 아예 몰라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음악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그게 문제가 이해가 안 가죠. 뭐 음이 뭔지 뭐 박자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음악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 수학 이런 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사소통 뭐 아까 개론에 나왔던 부모교육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제가 다 철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산파술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제가 설명을 하면서 N수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파술이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산파술이 제가 이제 아기 낳는 거는 산모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는 산파와 같다. 산파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고 아기를 낳는 것은 지식을 공부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산파술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당연히 해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듣더니 N수생 선생님이 전 충격받았어요. N수생 선생님이 저한테 교수님 저는 산파술이 그 산파가 그런 산파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이제 그 메논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메논은 노예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메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뭘 가르치냐 하면 기하학을 가르쳐요. 기하학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요런 왜 직각이 안 그려지죠?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 정사각형이었죠. 정사각형인데 여기 변이 1. 정사각형은 모든 변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반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얘야 여기가 1인데 여기는 몇일까? 이러면 얘가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일까? 1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몇이겠니? 이러면 얘가 1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이 아니에요. 이거는 1대1대 루트 2입니다. 루트 2인데 루트 2는 요거를 이제 숫자로 바꾸면 1.1414 뭐 이렇게 1.1414 이렇게 계속 가요. 이게 이제 무리수니까. 무리수는 원래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2의 개념을 노예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소년은 뭐 학문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애가 노예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기하학이니까 여기도 그려보고 딴 도형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서 소크라테스 메논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중간쯤 해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얘가 처음에 막 자신 있게 1, 그 다음에 물어보면 2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간쯤 훨씬 지나서 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무지를 인식하는 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에 가서는 이제 루트 2하고 근접한 숫자를 얘기해요. 자, 그게 이제 산파술.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얘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는 것은 산파가 아니다. 산모가 낳는 것이다. 학생은 산모와 같고 교사는 산파의 역할이다.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줌에서 만나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외웠잖아요. 그냥 외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험 문제 못 맞춥니다. 면접에도 그런 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강론을 선생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숲을 보는 게 아니고 나무를 보는 거죠. 인맥도 보고 색깔도 보고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디였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약, 단권화, 암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암기장 2월 달부터 드려요. 제가 암기장 영상 녹화 찍는 것을 구정 때쯤 찍거든요. 그래서 연팩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데 초수생 선생님들은 2월에 강론 막 암기장 들어왔자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단답형 문제 정확하게 용어 쓰려고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숲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들은 나무의 모양 이런 것들은 아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자,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을 처음부터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로 정리하는 개강론. 매 시간 우리는 문제 풀어요. 매 시간 문제 풀지만 문제 푸는 과목이 또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11월에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르는 건 그때도 어려워요. 그때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야 그때 겨우 되는 거예요. 자, 1월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 풉니다. 기출 물론 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저희 2월부터 풉니다. 2월 초부터 기출 1번부터 끝번까지 10년치를 다 풀어요. 순서대로 다 풉니다. 최근 기출부터 해서 순서대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어요. 순서대로 푸는데 그것만 갖고는 합격 못합니다. 커트라인이 지금 몇 점인데 합격을 합니까?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는 기출 풀으라고 하면서 기출은 또 안 풀어줘요. 해설지도 안 줘요.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자세한 해설지, 아까 해설지 묶어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 볼륨은 돼야 혼자 복습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매 시간 저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월부터 개강론 문제 풀이는 1월부터 모든 과목의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고요. 그리고 첫 시간부터 문제는 다 풀어요. 그렇게 해야 서답형 문제 어떻게 쓰는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문제 채점해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답 써가지고 혼자 가채점 해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서답식에서 핀트가 다 나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서답식 답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서답식 못 쓰고는 답이 없어요.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서답식 못 쓰면. 자, 이거는 1월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자, 저희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단계는 주로 이제 뭐 유아교육개론, 논술도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논술 공부도 저희하고 푸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답 같은 거 너무 자세하게 제가 모범답안 드리고요. 그리고 해설지도 물론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 논술 있고요. 유아교육과정 뭐 논술 심화반도 있고, 자, 1단계, 1, 2단계는 좀 약간 동시에 조금 이루어져요. 자, 1단계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이 있죠. 그 다음에 요때가 지금 보시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유아교육개론을 하는 거예요.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9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2단계에 보시면은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 또 있죠. 이때도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니까 이때는 뭐예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는 때랑 거의 같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 유아교육개론 공부하다가 한 2, 3주 지나면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서답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있죠. 요것도 시기가 동일하잖아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같은 시기에 학원 와서 여기 수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로 푸는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오늘 문제 풀고 내일은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수업 시간에 또 이 체제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몇 중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월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은 한 5월이나 4월쯤 돼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은 겁은 안 나요. 그리고 하면 되겠지?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절로 써주는 분들도 계시고 한 7월 달쯤 되면 써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1월부터 문제를 푸는데 아니 나는 초수에다 하나도 생초수인데 뭔 문제를 푸나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보시면 되니까.
아니 초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풀어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푸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N수생은 N수생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N수생 선생님들은 어떤 허점이 있어요. 문제를 읽을 때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A를 쓰라고 하는데 A2-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살짝 빗나간다던가 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고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 안 듣고 그냥 혼자 막 문제 풀면은 내 단점, 내 실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N수생 선생님들도 저는 초수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 중간에부터 시작하면 그 허점은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초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게 저는 맞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합격을 더 잘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는 거예요. 물론 이미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비어있을 그 흠집을 메꾸기 위해서 처음부터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아나가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이렇게 돌다 오신 선생님들이 주로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거든요. 그리고 외우다 보니까 막 오해하면서 잘못 외운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게 좋고 초수생 선생님들은 초수니까 또 차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유아교육개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유아교육개론을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요건 이제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 얘기입니다.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이런 거 들으시면 참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어요. 힐링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아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량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 처음 듣는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르는 데서 딱 멈췄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알려주니까 전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매 시간 암기해요. 이것도 암기장으로. 암기장 버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했다가 저렇게 암기했다가 막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걸로 끝까지 암기해요. 자, 그래서 암기장 버전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응용 문제로 또 풀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대부분 다 서답식이에요. 자, 요번에 서답식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많아요. 빡빡하게 쓰는 서답식 실전 모고 마지막 모든 강의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아교육개론 한 과목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좀 전에 보신 거는 모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강의 커리큘럼 자체가 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셔서 유아교육개론 공부하셨죠. 자, 그럼 목요일 날 오셔서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셔서는 암기장을 푸는 겁니다. 암기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시간에는 안 외웁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외워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시간에는 그러면 설명 안 해주고 문제 안 풉니까? 또 해요, 여기서도. 자, 그럼 몇 겹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다 외워질 것 같죠? 이래도 좀 덜 외워져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또 뭐 있습니까? 구정 때 암기장 음원 파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도서관 가서 아예 맘먹고 일독하시는 거예요. 맘먹고 들으면은요. 토요일 같은 날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시면은 개강론 1회독이 끝납니다. 요거는 1월 요 상반기 버전이에요. 나중에 중간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요. 4시간짜리, 2시간짜리 버전이 계속 나와요.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반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완전 생으로 외우려면 아예 모르는 거를 막 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는 공부에 효과도 없어요. 생으로 아까 뭐 소크라테스의 뭐 산파술 이런 아예 모르고 막 외우면은요. 시험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바로 틀려요.
그냥 소크라테스의 3파 뭐 가로 해놓고 술 이렇게 해도 그거는 맞출 수 있는데 문제를 누가 그렇게 냅니까? 한 바퀴 딱 돌려서 내면 못 맞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저랑 공부하시면서 한 70%는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70%는. 70%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머지 30% 이거는 이제 정말 학자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막 딸딸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암기장 돌리면서 좀 외워야 되죠. 이건 쉬워요. 아예 모르는 걸 생으로 막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자, 저하고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암기가 되는 시스템을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리고 고독하잖아요. 생으로 막 외우려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울 거면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틀리니까 안 외우고 틀리는 게 낫잖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제가 푸는 걸 봤으니까. 저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극상위권 교수잖아요. 저처럼 하시면 다 합격해요. 자, 그래서 제가 푸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운전 배울 때도 운전학원 등록하자마자 차 몰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운전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한참 뒤에 차 몰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운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푸는 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꺼운 해설지 보셨잖아요. 모아놓은 거. 거기에 모범 답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은 모범 답안만 다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만 필사해도 분량이 꽤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범 답안 안에. 그래서 모범 답안만 필사해서 그거를 암기장처럼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서답형 문제 답 쓸 수 있고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을 저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과정이 나온 거예요. 친절하게 선생님들 밥상 차려가지고 다 드실 수 있게 다 요리해서 갈아서 소화액까지 다 넣어드리느라고 24개의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소 먹어라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두꺼운 책 던져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쩌라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단계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충분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유형을 다 풀어봅니다. 모든 유형. 정말 여기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5천 문제와 제가 해드리는 그런 모든 것에 안 걸리기는 어려워요. 이번에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걸렸어요. 정말 다 걸렸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법안전도 공부하거든요. 법안전 강의도 따로 독립시켜놨어요. 여기. 법안전 총정리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놨지만 여기서만 법안전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서 다 봅니다. 왜?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에서는 안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서답식 문제 풀 때 전부 안전 다 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100%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서 다 나왔습니다. 온도 쓰는 것까지 저희는 다 풀었어요. 상식적으로 중요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 너무 중요하니까 기출 푸는데 저희 기출은 2월부터 풀어요. 2월부터 풀고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다 풉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여기 최근 7년간 한 문제씩 푼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한 10년씩은 풀었어요. 자, 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는 무조건 실전 모고요.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예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과목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부 PDF 파일로 다 드립니다. 교재가 있는 과목은 교재 판매도 하는 과목이 있는데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개론 100제, 유아교육 과정 200제 요 4과목은 책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지만 PDF 파일도 드려요. 책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는 뭐 책을 팔아서 뭘 하겠다 이런 거 없고요. 저희 책은 중고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책 가격도 싼 데다가 선생님들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 잘 안 팔아요. 구하기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전부 문제이기 때문에. 자, 5천 문제는 강의 자료로 다 드리고 PDF 파일로. 그리고 교재가 있는 과목도 교재도 판매하지만 역시 PDF 파일 동일한 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풀이 보시면은 자, 일단 진도별 문풀 크게 3반이 있습니다. 자, 진도별 문풀은 진도별 문풀 1, 진도별 2,
진도별 3 이렇게 이제 3반이 있어요. 진도별 문풀반은. 이외에도 다른 문풀반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문풀 1 같은 경우에는 필수 문풀이에요. 문풀 2는 서답식 문풀 중심입니다. 문풀 3는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수반에서는 그럼 단답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도 주로 서답이에요. 근데 여긴 진짜 대놓고 서답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서답식으로 정리하는 또 유아교육개론 백제가 있잖아요.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서 유아교육개론 백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근데 다른 노량진 학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이 책은 판매를 하거든요. 백제는 팔아요. 저희 수험소 몰에서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면서 백제, 200제만 사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정말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연락 오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제, 200제 해서 총 300제잖아요.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선생님들은. 자, 100제 있고요. 이때쯤에서 암기장 또 봐요. 8월에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또 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때 한 4시간 버전으로 암기합니다. 이 버전이 4시간 정도 돼요. 개강론을 조금 빨리 돌리면 4시간 버전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한두 시간은 제가 쫙 암기하게 해드리고 암기장 갖고 관련 문제를 50문제, 100문제씩 막 풀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암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1월부터 암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거의 익숙해져요, 이제. 그래서 근데 계속 반복 안 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을 하고 제가 이때 문제를 딱 풀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는 수준이 틀려져요. 좀 전에 암기하고 문제를 딱 보면 너무 생각이 잘 나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문제 정리한다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풉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 주는 여기도 실전 모고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계속해서 문풀반입니다.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과정 200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돼서 8월, 9월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뭐가 필요하실까요? 5,000문제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문제 어디서 뭐 풀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차곡차곡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문제 단권화를 합니다. 저희는 내용 단권화는 필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암기장으로 다 돼 있으니까. 내용 단권화는 뭐 대상도 아니에요. 문제를 워낙 많이 푸는데 일단 문제 단권화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5,000문제 우리가 적중하는 문제 다 풀려드렸는데 시험 문제 똑같은 거 나왔는데 틀리고 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권화를 하는데 단권화를 일단 선생님 각자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단권화 보시면 여기 문제 단권화 1에서는 서답식 열린 문제 총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단권화 2에서는 신이론 정리, 그 다음에 혼돈스럽고 어려운 문제 정리를 해드려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이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 생전 안 나오는 이론? 아니에요. 이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있는 59개 내용 있죠. 59개 내용 있잖아요. 5개 영역, 59개 내용 있잖아요. 59개 내용 안에는 신이론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말놀이도 들어가 있고 뭐 가치교육, 시민교육, 안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도 그렇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경험의 실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9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의 이해 있죠. 경험의 실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험 문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근데 신이론이 엄청 들어있는데 노량진 강사들은 까막눈이야.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이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고 막 옛날 이론만 가르치는데 이거 안 하면요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국가교육과정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못 가르치잖아요. 1차에서 붙었으면 2차에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2차 지도도 하고 있는데 1차 어떻게 붙은 분도 2차 지금 문제 많은 분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만 붙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면접, 수업 실현 다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을 직접 몸으로 실행하고 말해야 되는데 못해요. 자, 1차도 어렵지만 이걸 모르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다 준비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단권화 1, 2를 통해서 제가 문제 정리를 다 해드려요. 자, 선생님들께서
각자 문제 정리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나는 문제 정리 못하겠다 이러면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정리가 나는 된다 싶은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도 이때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논술도 너무 적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논술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논술은 아예 저희가 써본 문제 순서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서대로 났어요. 순서까지.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전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 순서대로 똑같이 났어요. 자, 요번에도 저희가 아예 한 회차가 전부 2019 개정 누리과정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많았어요. 있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예 2019 개정 누리과정 논술 시험이 났잖아요. 자, 그런 형태는 우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재수강생 치고 논술 가서 힘들었던 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고입니다. 저희가 여기 실전 모고는 총 16회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과정의 모든 마지막 주는 전부 실전 모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전 모고를 16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강의가 몇 개인데. 그리고 더블 모고도 있고 막 많기 때문에 실전 모고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어쨌든 여기 강의에 잡힌 것은 총 16회의 실전 모고가 있습니다. 8회, 4회, 4회 이렇게 해서 총 16회를 실전 모고 가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뭐 하는 거죠? 다시 암기 반복을 합니다. 왜냐? 반복 안 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 100번 정도 봐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 또 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시험장 들어가기 전 일주일이 진짜 중요하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은 가장 중요합니다. 싹 다 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시험 전 일주, 시험 전날 완전히 다 보고 들어가서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맞출 수 있게끔 싹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전 모고도 보지만은 여기 마지막에 암기장 또 있어요. 암기장 백지 쓰기. 이때 문제 또 풀어요. 이때는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왜냐하면 빨리 내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풉니다. 자, 이때 보시면 언제입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30일이잖아요. 시험 진짜 임박해서잖아요. 자, 이때도 전체적으로 암기하고 문제를 쫙 다시 풀어요. 자, 이렇게 저희 연간 풀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4개의 과정이에요.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는 대로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드리는 대로 가시다 보면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쌤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선 유아임용의 구체적인 장점, 특징 보시면 저희는 2차 시험 준비 풀팩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만 붙으면 교사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량진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2차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2차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요즘 수업을 본인도 못해요. 수업을 본인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저는 1대1로 다 봐드려요. 제 눈엔 다 들어와요. 선생님들 수업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니까. 저는 계속 대학에 있을 때도 현장에 나가서 수업 장학지도 했으니까. 단설, 병설, 원장, 원감, 교사들 실제로 제가 다 지도했으니까요. 자, 교육공학 저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공학적인 교수 설계 이론에 근거해서 제 눈에 다 잡혀요. 제 눈에 들게 수업하시면 수석하거나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2차 풀팩 제가 딱 갖고 있는데 저희는 2차 3월부터 시작합니다. 2차 풀팩은. 3월부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2차도 알아야 1차도 잘 쓸 수 있어요. 2차 강의를 이제 들은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 개도 모르고 1차 시험 보고 왔네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 2차 공부를 안 하고는 합격 못 합니다. 합격 못 해요. 그래서 N수, 체불합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2차 저희 3월부터 하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4단계는 개인지도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실전 모의고사는 진짜 실전하고 똑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 실력이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혹시 아직까지 이때가 이제 1차 발표 날 때쯤 되니까 이때쯤 이제 실력이 아직 안 갖춰주신 분은 끝까지 개인 지도로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이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 다 있어요. 과목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과목은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3에서 5월 사이에 진행이 되는 1단계 보시면은 자유놀이 수업 실현, 활동 중심, 놀이는 스펙트럼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놀이부터 활동까지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경기도가 완전 자유놀이만 났어요. 2019 개정 놀이과정으로 바뀐 초반에. 근데 중반쯤 되면서부터는 경기도가 오히려 활동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다시 돌아갈 활동. 자, 요즘에는 활동도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옛날처럼 순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놀이적인 요소, 아동 중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자유놀이, 활동 중심, 놀이 스펙트럼 이런 거 이제 좀 가르쳐 드리고요. 요 강의로 다 구성을 해서 그리고 면접하고 시책을 요때 좀 다루는데 이때 제가 면접 만능 틀을 드립니다. 근데 1차 시험 보고 요 강의 듣고 선생님들이 막 감탄을 하시는데 여기서 1차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면접 만능 틀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즘 추세를 반영하는 시사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치원 현장하고 연결되는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하시면서 감탄이 아니고 한탄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한 1, 2점 차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을 위해서 2차도 이제 들으셨어요. 시험 끝나고.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가서 그거 하나 맞췄네 붙었다 이러면서 막 연세가 있으세요. 저하고 약간 이제 뭐 존댓말 했다가 반말했다가 그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만 보고 가도 붙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 하신 분들은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 1차와 2차는 요새는 연결이에요. 이 면접 만능 틀 하나면 이것만 잘 돌리면 면접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개인 지도가 또 있어요. 요거 이제 줌에서 해도 되고 직접 학원에 오셔도 됩니다. 저는 줌을 진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랑 줌 수업하시면 이 학원에 오실 생각을 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줌에서 저를 만나면 거의 뭐 방 안에서 둘이만 만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만족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거리에 계시다면 굳이 학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학원에 막 와갖고 숙식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건강도 상하고 이러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면 너무 좋고요. 전 반갑죠. 근데 무리해가면서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줌으로 다 지도해드립니다. 줌으로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를 제가 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는 거는 면대면이니까 너무 좋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컴퓨터를 놓고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얼굴을 뵙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줌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1대1 과외받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2단계에서는 해드리고 3단계부터는 이제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주로 이제 3에서 5월 정도에 2차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시험 끝나고 오셔서 이제 다시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만약에 내가 붙으면 이제 당황 안 하죠. 1차 붙고 우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1차 붙고 결시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우울증 막 이런 거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말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안 가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붙은 1차인데 안 가요. 왜 1차 같은 경우에 몰래 답 다 안 쓰고 막 틀린 거 다 쓰고 나만 그냥 망했네 이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2차는 뭐예요? 이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바보 되잖아요. 그런 거 싫어갖고 안 가는 분들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차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 2차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최신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 요거는 요즘 추세를 반영한 거. 놀이 중심.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운영 사료집, 요즘에 이제 AI 이런 거 강조하는 기관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2차 지도하면서 2차 시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단설, 병설 이런 이제 유치원의 공문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거 이음 교육,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게 요즘 화두예요. 다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공부해야 2차에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제로 면접도 하고 수업 실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쓰잖아요. 다 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면접이든 수업 실현이든. 우리는 1차에서도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언제 1차에서도 그런 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의 교육부는요, 선생님들 생각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수업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면접. 자, 면접도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안, 교사수 과정안이 있는데 해당 지역만 별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듣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안이라는 게 수업 설계예요.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질문이 있는 세종시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 나눔 질문이 있는 경기도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과정안 시험은 없지만 인천 뭐 이런 데는 과정안 시험이 있지만 과정안 시험이 있든 없든 수업 설계가 머릿속에 없으면 수업이 안 나옵니다. 특별히 세종시 수업 설계 질문에 답 못합니다. 수업 나눔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이거는 수업 설계, 교육공학 이론 중에서 수업 설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모든 선생님이 다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 2차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자세하게. 자, 이런 과정이 없이 2차를 어떻게 공부하고 붙는지 알 수 없어요. 스터디? 다 모르는데요, 뭐. 스터디 나도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수업을 고치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이 유아일명 학원과에는 2차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본인도 못하니까. 본인도 못하는 거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순서 외워서 딱 이렇게 쫙 얘기하고 나오는 건 외웠으니까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스터디로 하세요. 이러고 퉁치는 건데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행착오하다가 떨어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책임져요.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합격생들 실제 사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업 아예 못하시는 분도 발문 전사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1차 끝나고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본인은 꼭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떨어져가지고 근데 왜 들어요? 이랬더니 이걸 이제 패키지로 들으면서 아니 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으세요? 이랬더니 자기는 내년에 1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리보조 하려고 시험 보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방과후 교사 뽑을 때 뭐 누리과정 교사 뽑을 때도 이렇게 봐요, 시험을. 이렇게 수업 실현 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짜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외우고 제가 이제, 알바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어디 가서 수업 시켜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끔 끌어올려 드렸거든요. 근데 붙은 거예요, 1차를. 저한테, 교수님 저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려놨거든요. 처음엔 진짜 안 됐었어요. 면접도 수업도 완전 안 됐었는데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예요. 학원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줌으로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쭉 해보니까 1차 발표 나기 전에는 이 수준에 달하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대체로 개인 지도로 진행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N수생 선생님들, 작년에 체불합 하셨던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요거 진짜 실전처럼 해본 분도 계세요. 자, 요런 일정은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총 3회 진행을 해서 요 안에는 실전 모고 3번, 개인지도 3번, 총 6회가 들어있는데 요거 6회를 다 개인지도로 하셔도 괜찮고 6회를 다 실전 모의고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2차고요. 2차 대비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 개인지도와 1대1 개인 상담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추석 때 4시간 만에 1회독 하셨다고 하셨던 선생님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 3시 반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3시 반에도 보내시고 4시 반에도 보내시고. 근데 저는 추석 때 저도 각성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석을 잘못 넘기면 선생님들 당락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침번 쓰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무조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각성돼 있어요. 새벽 3시 반에 문자 오면 제가 대체로 답변 다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자고 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는
1대1. 요즘에 교육공학 용어도 이런 게 있어요. 페어링 서비스라고 해요. 교육공학 용어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는 페어링 돼야 된다. 핸드폰하고 이어폰하고 페어링 되듯이 그래야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개인 상담, 개인 지도 풀 패키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절박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도 정말 카톡, 전화, 줌, 학원에서 직접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개인지도 풀패키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개인지도 선생님들이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해마다 많은 성과를 냅니다. 자, 올해는 아직 최종 합격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지도를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이 평가원전 수석도 났고 그 다음에 많은 합격자들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개인 PT는 올해는 패키지로 엮어서 총 20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냥 개인 PT반 요거는 2월부터 진행되는 거니까 처음에 잘 모를 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공부 계획을 다 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까지 손잡고 함께하는 PT 이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시험장 갖고 들어갈 문제라든지 시험장 갖고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보시면 10월 말까지. 자, 그리고 여기 수석 대비 PT가 있는데 요거는 5월부터 8월 이때입니다. 5, 6, 7, 8월. 요거는 이제 완전 중간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때는 난이도를 높인 어려운 문제들. 자, 그래서 개인 PT, 수석 PT, 시험장까지 함께 가는 P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총 20회로 진행이 됩니다. 20회를 하려면 저를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자,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까 올해 컷 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선생님들 그 수준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답 쓴 거 보면. 그냥 이제 스스로 풀지 않고 제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좀 참고해서 쓴 걸 봐도 제가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선생님들 쓰신 거 보면 요 부분이 틀립니다. 요 부분이 공부가 안 됐습니다. 이때 일이 있으셔서 집중을 안 하셨네요. 이런 거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공부 계획을 같이 짜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공부 계획을 본인이 짜갖고 오면 제가 수정해드리기도 하고 아예 못하시는 분은 제가 짜요. 생활 분석부터 같이 합니다. 작년에 어떤 선생님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본인은 일병행 유감암이라 공부 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럼 1시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1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시간 분석을 잘 해보니까 적어도 4시간은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잠 안 줄이고. 뭐 자투리 시간 30분 이런 거 다 합하니까 한 4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4시간 동안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1시간 하셨으면 1시간 30분 아니면 2시간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보니까 4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1시간 반 내가 하겠습니다. 2시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주말은 별게 없어요. 그럼 주말은 막 8시간 하세요. 이러고 싶었지만 꼭 참고 그렇게는 안 하고 주말에만 2시간에서 4시간 요 사이를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1, 2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링거 꽂고 공부해요. 재밌으니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길이 보이고 공부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반에서 합격생도 사실은 많이 나왔고 수석들도 나오고요. 아직 올해는 이제 발표가 최종이 안 났으니까 누가 수석인지 알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석, 뭐 합격생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 이제 점수 올해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30점 이상 오른 분들도 계세요. 10점, 20점, 30점 많이 올랐고요. 초수인데 70점, 80점 잘했잖아요. 그리고 공부 한 2달, 3달 뭐 이렇게 하시고 뭐 60점, 70점 이렇게 받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50점 이상 받으면 사실은 잘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논술 막 19점 이렇게 받은 분도 계시고 막 완전 초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과를 내요. 선생님들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정말 많이 냅니다. 합격 또는 이 정도면 내가 다시 해볼 만해. 와,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30점 올랐어. 난 내년에 붙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개인 PT반이 있고요. 자, 개인 PT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개의 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 수석 대비 올케어 VIP 원스톱 코스라고 해서 3개의 과정을 한꺼번에 묶은 반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풀 패키지가 있고요. 아까 4단계로 나누어지는 1차 풀 패키지 설명을 처음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풀 패키지가 있고요. 2차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개인지도 풀 패키지. 요거 3개를 묶은 반이 있습니다. 요거 3개를 다 묶은 반도 있습니다. 1차, 2차, 그 다음에 개인지도. 요거 3개를 다 합한 반이 수석 대비 올케어 VIP 원스톱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외에도 이지선 유아유명에는 더 많은 과정이 있어요. N수생 패키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단계별로 묶은 것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한 과목 단과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상담은 한 과목만 들으시는 선생님도 제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다 줌 학습 공동체 오실 수 있고 저랑 다 상담하실 수 있고 다 가능해요. 아니면 아직은 수강은 안 하지만 임용이 너무 궁금하다. 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에는 과목이 많고 선생님들이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딱 맞는 반으로 선택하시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 VIP 원스톱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다 보니 선생님들의 생활관리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진도관리 될 수밖에 없죠. 생활계획표 같이 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내용관리,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뭐 암기관리 당연히 되잖아요. 암기장하고 문제관리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시기별로 이제 점수가 이렇게 향상된 사례를 여기 적어놨어요. 아주 이제 성공한 그런 사례고요. 처음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한 이제 70점 이 정도로 올라가서 점점 가서 나중엔 거의 뭐 90점 이렇게까지 맞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합격생 선생님의 개인지도 내용이에요. 아마 저랑 개인지도 오래 하시면서 요거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 저랑 개인지도 하시고 요 합격한 선생님, 요 뒤에 이 선생님 수기까지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이 선생님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저랑 1대1로 줌에서 만나서 제가 시험지 첨삭 다 해드리거든요. 첨삭해드리고 요건 왜 틀렸고 요건 왜 맞고 이거는 키워드가 뭔데 잘못 썼고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점수 산출도 다 해드려요. 자, 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실력 향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숙제를 산더미처럼 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분이라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숙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를 진짜 다 해오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란 거죠. 이걸 다 했어? 막 이렇게 저도 놀란 거예요. 다 해왔어요. 제가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한 7, 8월 돼요. 이때가 한 7, 8월 상황이니까 이때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 붙습니다. 이때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딴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완전히 다른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한 거를 싹 다 반영해서 온 거예요. 이분이 N수생이었어요. 초반에 저랑 상담하고 시험 그만둘라 했어요. 왜냐면 N수생인데 친구들은 다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계속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해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분이 기억에 남아서. 자, 논술도 숙제 엄청 냈는데 그 숙제를 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논술도 답안지를 완전 갈아엎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과제를 안 냈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너무 많이 잘해갖고 오셔서 과제를 안 냈어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틈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돼요. 자, 이때가 언제죠? 7, 8월 됐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열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린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모범 답안 이제 대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과제도 내드렸어요. 과제 많죠, 그쵸?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걸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줌에서 얼굴 보고 그 선생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써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도 다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읽으시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하면서 상대방은 알아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다 얘기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계획표를 쓸 줄 아니까 계획표를 제출하는 거고, 계획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표 샘플을 제가 드리고 제가 계획표를 써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딴 답안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는 아까 그 선생님 제가 평 써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자, 원인과 논리적 답안을 쓸 때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 이유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쉽잖아요. 근데 개인 지도를 받으면 선생님 여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저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이렇게 쓰는 게 원인과 결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훨씬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들은 그래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모르시겠지만 답안지와 문제지를 놓고 저랑 얘기하니까 이게 이분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 정도면 사실 답은 잘 썼어요. 답을 잘 쓴 분이거든요. 8월에. 그런데 놀이공간에 대해서 유아들과 상의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이제 문제 대비 답이 조금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개념이 조금 잘못 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틀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 파악을 못해서 딴 걸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답은 썼는데 이유나 설명 없이 쓰면 보통 키워드가 빠지는데 지금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유나 설명이 없이 쓰다 보면은 키워드는 빠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첨삭해드린 걸 다 반영해서 고쳐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자, 논술은 잘 썼죠. 논술을 잘 써서 결론도 잘 썼는데 현재로는 이제 18에서 19점 답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19에서 20점 답안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요게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를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알아요. 근데 지금 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랑 개인 지도 하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해야 된다. 항상 이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거죠. 답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분의 합격수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1차 커트라인으로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2차에서 또 뒤집기 합격했는데 보시면 86점, 작년이니까 86점, 인천이 86점이었고 2차에서 커 플러스 2.83이니까 2차를 상당히 잘 본 거죠. 자, 이분 2차도 저하고 거의 뭐 스파르타, 지옥 훈련 시작해갖고 막 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수업도 잘하시고, 면접도 잘하셨는데, 자, 1차 뭐 이렇게, 이거 자료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시험도, 자, 보시면, 자, 1차 합격하고 나서 저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틀 잡고, 저랑 엄청 밀착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차도 합격하고 2차 뒤집기로 합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뭐 수석 합격하고 그런 선생님도 좋지만 자, 선생님들 이분이 이제 N수생이었고 포기하려다 했고 그리고 여름부터 진짜 저랑 열심히 그전에도 공부를 저랑 처음부터 하셨지만은 이제 여름 이후부터 저랑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여름에 저를 처음에 1회차 개인지도를 받을 때 좀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었었는데 개인지도 받으면서 회차마다 많이 향상됐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겨우 컷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컷으로 붙어가지고 또 죽자사자 해가지고 뒤집기 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극적으로 노량진 오수 육수 청산하고 붙은 분들 많고요. 초수 합격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수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생실습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 선생님한테 이지선 교수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수에 합격하고 싶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도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초수 합격도 많고 다양해요. 선생님들의 사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데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50세 넘었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동안의 길고 긴 방황 끝내시고 이제 더 이상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지름길로 가셔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선생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우리 유아임용 시험은 그렇게 쉬운 시험입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고는 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니 내가 감히 이 어려운 시험 도전해봐도 될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지름길로 가신다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성실함과 열이면 충분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